2024년 온라인 가족교육 3부 주제는 조현병 대상자와 더불어 살아가기입니다.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5가지를 준비해보았어요. 조현병 대상자 가족에게 필요한 5가지를 다음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인정하기, 치료 돕기. 병을 인정한다는 것이 조현병 대상자의 회복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. 가족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현재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노력이 가족과 조현병 대상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질병에 맞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. 망상이 있는 경우 불안감, 타인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말을 꺼내는 것조차 민감하게 반응합니다. 설령 치료를 받기로 했어도 병원을 몇 번 다니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흔합니다. 억지로 병원에 끌고 가는 것보다는 치료를 받으려는 자발적인 동기를 자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보통 망상에 대해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더라도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어려움, 우울이나 불안, 과민성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, 불면증이나 식욕저하 등과 같은 신체적 어려움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수월하게 치료에 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러니 직접적으로 망상을 치료받으라는 것보다는 요새는 스트레스만 받아도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니더라라는 식으로 이 같은 보수적인 증상들에 대해 치료받기를 먼저 권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, 약물 부작용 미리 알기. 약물은 조현병의 증상에 특히 효과적이지만 이것이 완전한 치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. 또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고전적 항정신병 약물은 강직, 근육경련, 진전 등 추체외로 증상이라 불리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비전형적 항정신병 약물 중에는 당뇨, 체중 증가, 고지혈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약물 부작용은 환자의 약물 복용 중단 위험성을 높이니 이러한 부작용을 미리 알아두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. 최근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이용한 치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. 1에서 3개월에 한 번 근육주사를 맞는 것으로 체내 치료 용량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대상자 스스로 약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는 경우이거나 약물 복용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경우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재발경고 신호 알아차리기.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한번 재발하면 치료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며 재발 이전 기능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는 또 다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 가족들은 조현병 재발 경고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. 재발을 시사하는 행동들은 보통 첫 발병 전에 보인 것과 유사하게 나타납니다. 흔한 행동으로는 잠을 자지 않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 하는 등 사회적 고립이 심해지고 개인위생이 불량해지고 자주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행동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러한 행동들이 보이면 주치의와 꼭 상의해야 합니다. 재발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약물 복용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. 약물의 중단 혹은 약물을 복용하나 그 양이 충분하지 않아 재발할 수 있습니다. 조현병 대상자는 비교적 작은 스트레스에도 쉽게 악화되거나 재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뚜렷한 이유 없이 재발하는 경우는 계절이 바뀌거나 병이 주기에 따라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필요한 경우 약물 용량을 증가시키거나 단기간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지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가족들이 조현병 대상자의 질병 경과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. 네 번째, 조현병 대상자 소외하지 않기. 조현병 대상자에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사회생활, 집안 대소사 참여는 뇌기능 유지 및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.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참여시키는 것이 사회기능 회복의 첫걸음입니다. 다섯째, 가족 내 균형 맞추기. 조현병 대상자를 돌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. 대상자를 돌보는 일과 가족들 자신의 삶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보세요. 조현병 대상자의 치료는 마라톤과도 같습니다.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. 여기까지 조현병 대상자 가족에게 필요한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. 조현병 대상자와 가족 모두 행복할 수 있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